여러분, 이번 주 코스피 보셨어요? 월요일 6299에서 시작해서 금요일 6977까지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주 안에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운 5개 용어가 전부 다 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800선, 오늘은 8주차 심화편입니다. 이번 주 배운 매몰 비용, 비교 우위, 로렌츠 곡선, 필립스 곡선, 베버리지 곡선, 이 5개 따로따로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번 주 실제 시장에 하나씩 대입해보면 완전히 다르게 기억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매몰 비용은요, 이미 써버려서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말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어차피 못 돌려받는 돈이라면 그 돈은 앞으로의 결정에 아무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표를 끊고 들어갔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끝까지 앉아있는 분들 있으시죠? 이미 낸 티켓값은 나가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남은 2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티켓값이랑 상관없이 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코스피가 6977까지 올랐다는 소식에 마음이 복잡한 분들 계실 거예요. 코스피가 6월 22일에 9114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거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반등에도 본전 오면 판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미 물린 매수 단가는 매몰 비용이에요. 지금 판다는 그 단가가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의 미래 가치를 보고 해야 한다는 원칙 꼭 기억해두세요. 비교 우위는요, 내가 남들보다 뭐든 다 잘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면 이득을 본다는 개념이에요. 이 이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경제학자 리카르도예요. 반에서 전교 1등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모든 과목을 다 챙기는 것보다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과목에 시간을 더 쓰는 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에요. 국가 간 무역도 똑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이 개념이 딱 보였어요. JP모간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시장 규모 전망을 4에서 8% 상향했고 공급 부족이 내년에 더 심해질 거라고 봤어요. 반도체는 한국이 오랫동안 비교 우위를 가져온 산업이죠. 세계가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는 지금 그 비교 우위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로렌츠 곡선은 한 나라의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나눠져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모두가 똑같이 벌면 대각선이 되고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아래로 축 처진 곡선이 돼요. 이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멀어질수록 불평등한 거예요. 반 학생 30명의 용돈을 다 모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 그래프는 반듯한 대각선이 돼요. 그런데 한두 명이 대부분을 가져가면 그래프는 아래로 축 처지게 되죠. 이 처진 정도로 불평등을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로렌츠 곡선은 원래 소득 분배를 보는 지표라서 주가지수에 그대로 쓰는 공식 지표는 아니에요. 다만 이번 주 시장을 보면 원리는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대형 메모리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면 이달 들어 소형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상승장 안에서도 수익이 어디로 쏠리는지는 다르다는 거죠. 지수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자금이 어떻게 나뉘어 흐르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곡선이에요. 1958년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견했어요.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가 오르기 쉽고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가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시소를 떠올려 보세요.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은 올라가죠.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일자리가 넘치면 물가가 들썩이고 반대로 실업이 늘면 물가는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 둘 사이에서 늘 균형을 찾으려고 해요. 이번 주가 딱 필립스 곡선이 실시간으로 작동한 한 주였어요. 미국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으로 나오면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우려가 크게 줄었어요. 금리 선물 시장이 반영한 9월 인상 확률이 한 달 전 58%에서 33%로 낮아졌죠. 물가 지표 하나가 금리 기대를 바꾸고 그게 바로 다음날 코스피를 2% 넘게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어요. 물가 지표 발표일에 왜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베버리지 곡선은 실업률과 빈일자리율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에요. 영국 경제학자 베버리지의 이름을 땄고요. 이 곡선으로 지금 노동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실업률이 낮아지면 빈일자리율은 높아지는 관계를 보여요. 구인구직 게시판을 떠올려 보세요. 일자리는 잔뜩 올라와 있는데 지원자가 안 맞으면 게시판에 공고만 계속 쌓이겠죠. 반대로 실업자는 많은데 빈자리가 적으면 그것도 비효율이에요. 이 둘이 얼마나 잘 맞아 돌아가는지가 노동시장의 건강도예요. 미국 노동통계국이 8월에 발표한 6월 구인이직 보고서를 보면 구인 건수가 736만 건이었어요. 전월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채용은 최근 3개월 중 가장 높았어요. 구인은 아직 넉넉한데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속도는 이제 막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이런 노동시장 데이터가 앞으로 물가와 금리 방향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정리해볼게요. 이번 주 코스피는 월요일 6299에서 시작해서 화요일 6579, 수요일 6837, 금요일 6977로 나흘 연속 상승했어요. 코스닥도 5거래일 연속 올라서 864선에 마감했고요.
이 상승의 배경엔 미국 기술주 강세와 물가지표 안정이 있었고,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3조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6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매몰 비용 관점에서 냉정하게, 반도체 관련해서는 한국의 비교 우위가 여전히 유효한지, 상승장 안에서도 로렌츠 곡선처럼 자금이 어디로 쏠리는지, 물가지표 하나로 시장이 출렁이는 필립스 곡선의 원리, 그리고 미국 고용시장이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5가지 렌즈로 보면 뉴스 헤드라인이 훨씬 입체적으로 읽힙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게 아니라 경제 용어를 통해 시장을 이해하는 시각을 넓혀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입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몫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주 9주차에는 래퍼 곡선, 죄수의 딜레마, 치킨 게임, 파레토 최적,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5개 용어를 다룹니다. 특히 치킨 게임과 죄수의 딜레마는 최근 반도체 업계 경쟁 구도를 이해하는데 정말 유용한 개념이에요. 월요일부터 매일 만나요. 오늘 5개 용어 어렵지 않으셨죠?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월요일 아침마다 새 용어로 찾아올게요. 매일 아침 당신의 투자가 이깁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